자, 이제 3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 모형에 대해서 같이 판단평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판단평가 모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그 평가의 종류와 평가 방법, 평가의 도구에 대해서도 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살펴보면 판단평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 평가의 종류는 보통 뭐 상세하게 좀 들여보면 아까 뭐 형성평가, 수행평가, 총괄평가 어떤 큰 틀에서만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평가의 종류나 평가 방법에서 또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게 될 프로그램의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의 이제 노력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 과정마다 형성평가에서도 진행을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노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 참여자들이 클라이언트는 얼마나 모집하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그 서비스의 수들, 단위별 수량들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 또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그 변화의 목적들을 또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측정을 하는 게 바로 노력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단일 사례 분석, 또 목표 달성에 대한 척도, 또 평가 조사하고도 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일 사례 분석의 케이스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뽑아내는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통제 집단은 그대로 두고 이제 실험 집단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프로그램 투입 전에 대한 사전 검사와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 변화에 따른 사후 평가를 통해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나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보통 평가 도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단일 사례 분석, 단일 실험 설계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는 서비스 단위당 비용은 얼마인지, 또 비용과 효과의 분석, 또 비용과 편익 분석, 뭐 이런 방법으로 효율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영향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제3의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외부에 영향을 미친 어떤 영향성 평가를 통한 조사들을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동료들 간에 어떤 서로 리뷰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과정평가에서도 뭐 동료 리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과제별로의 어떤 관리 이론, MBO 이론이라고 하는데 과제 관리 이론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을 하는 방법들이 도구들이 있고요. 또 형평성 평가에서는 평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회나 아니 과정 중에서 어떤 그런 형평성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들도 실제 판단 평가 모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의 종류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로 프로그램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표 1-10 성과 평가의 영역과 평가 기준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 평가 영역 중에서 이제 성과 영역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산출된 성과, 산출 및 성과에 관한 부분, 또 자원에 관한 부분, 생산성에 관한 부분, 또 효율성, 또 비용 효과성, 고객 만족, 또 서비스 품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의 종류, 또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나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족 건강성, 뭐 부모 기능, 신체 건강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기 위한 뭐 설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산출평가, 뭐 자원평가, 생산성평가 이런 평가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글로 영역별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화해서 수치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냐. 그게 바로 이제 평가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다라는 것들은 그냥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이렇게 리커트 척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량화된 숫자로 만들어서 만족도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인지, 예, 그 다음에 또는 그러한 그 표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평가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경제적 자립이다라고 그랬으면 경제적 자립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1부터 10까지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이루었다라 그러면 10, 아직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면 뭐 1, 뭐 이렇게 해서 중간, 나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중간적인 성격이 되는 그 5,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점수를 다 매겨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뭐 어떤 만족도나 선출도나 성과도를, 예,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수치로 만들어 줄 수 있어서 표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성과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성과 지표로 만들어서 계량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그 평가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성과에서 평가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그 표지를 평가 지표를 만들므로써, 예, 평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예, 평가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나 프로그램의 그 성과 측정 변수, 여러분들 교재에 57페이지 표 1-11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어떤 변수, 지표를 만들기 위한 인디게이터, 성과 지표를 만들기 위한 어떤 표지 측정 변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변화 아니면 처치에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서 체중 증감을 표현한다라든가 수면 시간의 증감을 표시한다거나 흡연의 감소, 음주의 감소, 네, 또 약물에 대한 의존에 대한 감소, 뭐 커피, 약물 사용에 대한 감소, 네,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증감수를 이제 수치로, 표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서 또는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뭐 고통에 대한 경감, 뭐 우울감, 불안감에 대한 어떤 줄어드는 어떤 정도들을, 스트레스에 대한 그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증가된다라 그러면 뭐 만족도에 대한 증가라든가 사교성이 증가한다든가, 예, 아니면 정당성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의욕들이 뭐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행동의 빈도나 정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즉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정서 또는 심리적인 변화, 인식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들을 수치로, 표지로 만들어서, 예, 지표로 만드는 것. 예, 그랬을 때에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서의 평가 기준들을 누구나, 예,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산출 결과로서, 예,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서, 예, 수량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빈도 아니면 수행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언어로 정도가 좋아졌어요,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족도에 대한 수치 지표가 1부터 10까지 있었는데 뭐 당초 사전에 검사했을 때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3이었었는데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만족도 평가를 해보니 8까지 올랐다. 그래서 5단계, 3에서 8까지 5단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만족도가 5단계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예, 말씀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 성과평가에서 좀 평가 기준과 함께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과평가의 영역과 평가 기준에 있어서 산출 및 성과는
산출미 성과가 이게 바로 효과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평가 지표들을 다 만들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평가표들을 이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실제로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각 프로그램별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또 이를 그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나 평가 방법들을 만드는 것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이 달성하고자 하는 문제, 사회 문제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정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표준 척도들도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평가 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평가 방법들을 좀 미리 제시해주고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가의 시작과 끝은 목표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평가를 하는 기준이 바로 목표 1,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할 때 목표 1, 목표 2, 목표 3, 다양한 목표들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최소 프로그램의 실행 목적을 만들어 놓도록 하죠. 설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위 목표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 하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에 대한 측정 도구는 어떤 걸로 할 건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이러한 기준적, 표준적인 어떤 그 평가 지표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또 세대의 욕구 파악이라는 어떤 하위 목표와 달성 정도를 세대별 욕구 자료와 서비스의 연결 정도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들을 사례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조부모의 문제 상황 해결 능력 강화. 평가 지표 하위 목표로는 노선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욕구에 따른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또 상호 가족 간 상호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자존감 향상을 위한 하위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하위 목표가 바로 평가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위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도구는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것들 미리 제시를 하는 거죠. 자기 효능감 검사지라고 하는 표준 도구, 또 프로그램의 녹취록, 질적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녹취록 같은 것들이 바로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화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아니면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표현하는 만족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자존감이 향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프로그램 녹취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화된 검사 도구인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그 작성하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사전, 사후 검사로 자기 효능감의 증진도를 측정한다. 또 프로그램 녹취록 분석을 통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한다 하는 이런 평가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평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함으로써 목표 1에 대한 어떤 그 하위 목표를 달성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건지 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과정들, 프로그램 실시 활동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목표 4,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평가 하위 목표가 가용자원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개방형 업무 체계를 도입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어떤 이런 하위 목표를 만들었고 또 이 하위 목표에 맞는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도구로는 자원 동원 정도 및 활용도, 복지관에 대한 이용률, 또 홍보 활동에 대한 정도, 또 자원 발굴, 상품 제작에 대한 정도를 측정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평가 방법은 이러한 어떤 그 정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제시를 통해서 그 하위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프로그램들을 제안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부터 이런 어떤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평가의 필요성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서 이런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평가 기준들, 측정 방법이나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프로그램의 목적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의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화된 측정 도구인데요. 이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과 평가의 방법에는 수치를 집계하는 방법 또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또 기능 수준을 척도로서 제시하는 방법, 또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질적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 또 개입의 전후, 또 처치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측정 도구로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성과 평가의 방법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런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만드는 프로포잘 제안서들이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계처럼 일정한 어떤 틀을 가지고 일정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늘 변화할 수 있고 변화의 과정 중에 있고 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스럽다가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러한 측정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는 측정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효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척도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의 문항, 또 방식, 결과의 도출과 분석